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섹션 6.5 Work and Fluid Forc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Constant Force, 일정한 힘에 의해 행해진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물체가 거리 d만큼 움직일 때, 즉 직선을 따라서 거리 d만큼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죠. 직선을 따라서 물체가 거리 d만큼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죠. 그러니까 d만큼의 거리를 이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해지는 힘 F가 이제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한 힘을 가해서 거리 d만큼 이제 움직인다고 하면 직선을 따라서 거리 d만큼 일정한 힘을 가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 결과로서 거리 d만큼 움직였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일을 정의한다는 겁니다. 일은 힘에 의해서, 물체에 가해진 이 힘에 의해서 행해진 일은 어떻게 되냐면, 일정한 힘 F에다가 거리 D만큼 곱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일로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onstant Force Formula for Work, 일에 대한 Constant Formula for Work는 일정한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이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의 단위는 이제 힘의 단위에다가 거리의 단위를 곱하는 게 되겠는데요. SI 유닛, 즉, 인터내셔널 시스템에 대해서는, 힘의 단위는 뉴턴으로 표시를 하고요. 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단위는 뉴턴, 그 힘의 단위 곱하기 거리의 단위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라고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뉴턴 곱하기 미터를 우리가 일에 대한 단위로 줄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1m만큼 움직였을 때 이제 행해진 일이 1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면에서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을 이제 취한다고 하면 1kg을 1m 들어 올리는데 행해진 일은 9.8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9.8줄이 되니까 즉 9.8뉴턴의 힘으로 1m 움직였을 때 일한 양이 이제 9.8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9.8줄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중력 가속도 입장에서 1kg을 1m 들어 올릴 때 요구되는 힘이 9.8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1kg에 가해진 힘이 9.8뉴턴인데 그것을 1m만큼 움직였을 때 행해진 일이 9.8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이제 일로써 어느 정도 힘을 가해야지 이제 9.8주라고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보죠. Suppose we jack up the side of 100km car 35cm to change a tire. 그러니까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0kg의 카의 이제 한 면을 이제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35cm 들어 올린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잭은 저희 자동차 보통 보면은 밑에 이제 이렇게 마름모 형태가 있어가지고 앞에 대가지고 돌리면은 자동차가 올라가는 거,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있죠. 그러한 형태를 처리하겠답니다. 그런 잭의 그 도구는 이제 컨스턴트 벌티컬 포스 힘을 이제 가하는데 한 5000 뉴턴 정도의
일정한 버티컬 포스를 이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한 면을 이제 들어 올리는데 5000N의 힘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제 기계에 의한 이제 도움으로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한 150톤 정도의 뉴턴의 힘을 제게 가하는 정도로 5000N의 힘을 낸다라는 거죠. 그럼 여튼 우선 total work performed by 잭에 의해서 이제 행해진 일의 총량은, 잭은 실질적으로 5000N을 들어 올리는 거니까 5000N의 힘을 가하는 거니까 일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근데 잭은 5000N의 힘을 내니까 힘 곱하기 몇 센치를 들어 올리면 35cm를 들어 올렸으니까 미터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0.35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50 곱하기 35가 될 거고, 그러면 1750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의 양은, 총 일한 양은 175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라인을 따라서 이제 컨스턴트 포스가 아니라 베리어블 포스, 그러니까 이제 위치에 따라 이제 힘이 다르다는 거죠. 베리어블 포스에 의해 행해진 일의 양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이제 힘은 이제 일을 수행하는 이 힘이 어떤 물체에 이제 가해지는 거죠. 물체에 가해지는데 이제 어디에 움직이냐면 일정한 라인을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에 이제 힘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축을 이제 그 라인을 이제 X축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이런 X축을 따라서 어떤 물체가 이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 움직이는데 we assume that the magnitude of force is continuous function 이라는 겁니다. 힘 F가 일정한 constant force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continuous function입니다. 펑션인데 어떻게 나타내어지냐면 of the objective position x 위치에 따라서 힘이 이제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떤 힘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x 위치에 있으면 이 여기서 가해지는 힘은 f of x라고 이제 우리가 놓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we want to find the work, 우리가 일의 양을 찾아보는 거죠. done over the interval from x equal to a to x equal to b. 그러니까 a에서 b 위치까지 인터벌 사이에서 행해진 일의 총량을 이제 찾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이제 일정하면 그냥 바로 거리를 곱하면 b-l을 곱하면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니까 이제 각각의 그 AB 인터벌을 잘게 나누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만 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B 인터벌을 일반적으로 AB 인터벌을 잘게 이제 n 등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xk-1에서 xk 사이의 인터벌, 서브 인터벌 사이에서는 어떤 이미점 ck 포인트로 우리가 추주를 하겠죠. 그래서 f of ck의 힘만큼 가해진다는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 이 서브 인터벌 xk-1,xk에서는 f of ck의 힘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the amount of work done by cross the interval, 이 인터벌 사이에서 행해지는 힘은 f of ck가 될 거고, 거리는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xk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델타 xk는 실제적으로 거리가 xk에서 빼기 xk-1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게 나눠서 총 더해진 힘이 되겠죠. 그래서 the same as it would be if f were constant and it could apply the formula w equal to ft. 그러니까 결국은 그 컨스턴트 힘을 가해질 때 우리가 일은 어떻게 되냐면 힘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f of c에다가 거리는 이제 델타 xk가 되니까 그 두 개 곱한 게 그 구간, 그
단위 서브 인터벌 구간에서의 행해진 일의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 일의 양은 A에서 B까지 행해진 일의 양은 각각의 구간의 그 일한 양의 썸이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W의 썸이 될 거고, 총 일한 양은 결국은 델타 WK의 썸이 될 거고요. 이 델타 WK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주어진 형태대로 힘에다가 일정한 힘이 이제 서브 인터벌 델타 XK 구간에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거고, 그러면 이 표현을 이제 바꿔서 쓰면 F of CK에다가 델타 XK, 즉 이 형태로 근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파티션 놈을 이제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게 파티션 이 놈이 그 파티션의 이 크기 길이가 0으로 보낸다는 거죠. 개수가 많아지니까 서브 인터벌의 이 길이는 0으로 보내지는 거죠. 0으로 보내지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일은 그러니까 힘의 A에서 B까지 구간에서 힘에 의해서 행해진 일은 결국은 적분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리미트 보내진 형태가 1이 될 거고요. 이 일은 힘을 이제 베리어 포스를 구간 AB만큼 적분을 하는 형태로 처리가 될 겁니다. 당연히 f of x가 컨스턴트라면 그냥 f가 될 거고, 이거는 f의 b-a, 즉 이거는 디스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컨스턴트 포스일 때도 이 부분이 바로 적용이 되고, 만약에 베리어블 포스가 되면 x 위치에 따라서 힘이 다를 거니까 각각의 인터벌을 이제 서브 인터벌로 잘게 나눠 가지고 각각의 포스의 거리를 곱한 형태가 이제 그 구간에서의 행해진 일이 될 거고, 그것들을 다 썸해서 극한을 보낸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러한 정적분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X축을 따라서 A에서 B까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것에서 베리어블 힘이 가해졌을 때 일한 총량은 F of 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형태가 일한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크롤 포 스프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스프링에 이제 후크롤을 적용할 건데요. 힘은 K 곱하기 X라는 겁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일에 대한 하나의 계산에서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어떤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 스프링을 압축하거나 늘릴 때 요구되는 힘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프링이 있을 때 이렇게 압축을 하거나 늘렸을 때는 이제 후크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후크 법칙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힘은 그러니까 어떤 스프링을 X 유닛의 스프링을 유닛을 from its natural length로부터 X 유닛의 스프링을 압축하거나 이제 당길 때 요구되어지는 힘은 실질적으로 이 X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연스럽게 스프링이 이렇게 가만히 두면 늘려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늘려져 있을 건데, 이렇게 늘려져 있을 때 벽으로부터 이 스프링을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압축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거나 압축을 시키면 요 잡아당기는 이 거리에다가 어떤 K를 곱하는 것이 이제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구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K는 실질적으로 요 스프링에 대한 특정한 성질이 되겠죠. 그래서 K는 in force unit이라는 겁니다. per unit length. 일정한 단위 길이마다 요구되어지는 어떤 일정한 힘의 측정 단위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징, 스프링의 특징에 따라서 나타날 건데요. 그래서 이 K를 force constant 또는 spring constant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스프링에 대한 어떤 특정한 force constant, 힘의 상수 또는 스프링의 특징을 갖는 어떤 상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튼 우리가 후크로는 어떤 스프링을 압축하거나 당길 때 그 거리에 프로포셔널한 힘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거리에다가 x에다가 늘려진 거리 또는 압축된 거리에다가 상수 force constant 또는 spring constant을 곱한 게 그 요구되어지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후크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Find the work. 이를 찾아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요구되냐면 어떤 스프링을 압축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일을 찾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추럴 랭스가 30cm 위치에 있는데요. 30cm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cm가 실질적으로 자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20cm로 30cm가 있는데 20cm로 이렇게 압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눌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힘이 요구가 되겠죠. 그 힘은 그러면 몇 cm가 줄었나요? 그 힘은 f of x는 f는 실질적으로 후크로에서 kx가 되겠죠. 자, 근데 if constant force가 240 뉴턴 per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40에다가 x가 되겠죠. 이게 힘이 될 거고 우리는 2를 찾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힘이 이제 후크로에서 x에 프로포셔널 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x에 대한 베리어블 폴스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적분 형태로 표시가 될 거고 지금 30cm에서 기존 내추럴이 30cm인데 이게 20cm로 줄은 거죠.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10이 될 겁니다. 근데 cm니까 미터로 고치려면 0에서 10cm는 0.1m가 되겠죠. 0.1까지 일을 했을 거고 그럼 각각의 위치에서 가해진 힘의 양은 kx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미터로 단위로 미터로 바꿔져 있죠. 그래서 240 x의 d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적분을 하면 0.01에 240x를 적분을 하면 120x의 제곱이 1이 될 거고 x는 0에서 0.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1.2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프링이 있을 때 자연 상태에서 이제 스프링을 있을 때 당기거나 스트레치하거나 이제 컴프레스 했을 때 압축했을 때 이제 그때 가해진 힘은 후크롤에 의해서 kx가 될 거고 k를 스프링 컨스턴트 어떤 그 스프링 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의 개수기 때문에 스프링 컨스턴트 또는 폴스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단위 미터당 이제 가해진 힘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어서 뉴턴 per 미터 정도가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거리에 관해서 그러면 힘은 거리에 관해서 variable force가 되기 때문에 variable function이 되기 때문에 일은 그 힘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적분의 형태로 일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그젬플을 하나 보죠. 스프링은 이제 내추럴 랭스가 1m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제 1m 위치에 있겠죠. 그리고 24N의 힘이 이제 가해지는데 스프링을 이제 스트레치 하는 겁니다. 스트레치, 당긴다는 거죠. 스프링을 당겼을 때 24N이 이제
가해진다는 겁니다. to a total length of 1.8m에서. 그러니까 총 길이가 1.8m 위치에서 1.8m 위치로 스트레치 했을 때 스프링은 224N의 힘이 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음 세 가지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Find the force of constant. 그러니까 constant force find the force constant K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1.8 위치에서 이제 24N이 했는데 우리가 natural length가 1m라고 했죠. 그러면 늘어난 거리는 0.8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force는 지금 spring constant, force constant에다가 이제 늘어난 거리가 될 건데요. 자연 상태가 1m에서 1.8m로 됐으니까 0.8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는 0.8이 될 거고 상수는 force constant는 k가 될 거고요. 그때 가해진 힘이 24N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k는 그러면 0.8분의 24가 되어서 3에 0.1이니까 즉 30 뉴턴 퍼 미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단위는 이제 힘 단위 뉴턴에다가 거리 단위 미터니까 이제 스프링 컨스턴트는 30 뉴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how much work will it take? 얼마나 많은 일이 취해졌냐? to stretch the spring 2m beyond its natural length. 그러니까 자연 상태 1m에서 스프링을 2m 당겼을 때, 2m 더 늘렸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이 행해졌느냐 이 말인데, 그럼 실제적으로 길이가 3m가 됐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2m를 더 늘렸으니까. 그러면 총 길이는 3m니까 우선 일의 양을 구하랬으니까 이거는 각각의 위치에서 힘이 거리에 따라 이제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variable force가 되겠죠. 후크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적분을 해야 되겠죠. 0에서 2m까지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f of x를 dx로 적분을 할 건데 0에서 2m까지 우리가 k 값은 지금 30이라고 찾았고요. 그럼 위치는 x가 되겠죠. 힘은 kx인데 k가 30이니까 30x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을 dx 적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15x 제곱에 x는 0에서 2까지니까 즉 얼마냐면 60이 되겠네요. 단위는 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60줄만큼 우리가 이제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How far will a 45 Newton force 45 뉴턴의 힘이 스프링을 당기는데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겠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45 뉴턴의 힘은 스프링을 얼마나 멀리 이제 늘리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가해졌으니까 스프링도 쭉 늘어나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늘렸을 때 이제 45톤의 뉴턴의 힘이 가해지느냐 이 얘기인 거니까 우리가 후크의 법칙 쓰면 되겠죠. 그대로. 그러니까 힘은 force constant에 이제 늘어난 거리가 될 건데 여기서 힘이 45N이 가해진 거고 스프링 constant는 우리가 A번에서 30Nm/m를 찾았죠. 그럼 여기에 이제 X가 될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X는 얼마냐면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 어떻게 하면 자연 상태에서 1.5m가 늘어났을 때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이제 45가 되겠죠. 그래서 총 1.5m를 더 늘릴 수 있고 자연 상태가 1m였으니까 총 길이는 2.5m가 되겠죠. 그래서 여튼 우리가 1.5m를 더 늘리는데 요구되어지는 힘이
이제 45N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면 이제 스프링 컨스턴트 또는 폴스 컨스턴트가 30N/m가 될 거고요. 이번에 이제 2m를 늘리는데 즉 총 3m가 된 자연 상태 1m니까 3m가 되는데 늘리는데 행해진 일의 양은 60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5N의 힘을 가했을 때는 스프링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는가라는 건데 1.5m를 늘어나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부터 어떤 리퀴드 액체를 펌핑하거나 또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어떤 일한 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2kg의 이제 벌킷이 있어요. 양동이가 있는데 이제 그라운드로부터 이제 공중으로 이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 올리냐면 6m의 로프를 이제 당기는 것으로써 이제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에러 컨스턴트 스피드, 일정한 스피드로 이제 당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로프는 이제 로프의 무게는 0.1kg/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how much work was spent lifting the bulky rope? 그러니까 양동이하고 로프를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이제 소비되었나, 얼마나 많은 일이 행해졌는지를 찾아보자라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 딱 이런 말이죠. 그러면 6m를 로프의 6m를 당기는 것에 의해서 이제 벌킷을 들어 올리는 거죠. 일정한 스피드로.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라운드에서 땅에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6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한 6m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6m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6m가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양동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2kg에 여기에 양동이가 있어가지고, 이 길이가 이제 여기에 로프가 달려서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거죠. 사람이. 그럼 여기서 당기면, 여기 그 로프의 무게도 있을 거고, 양동이의 무게도 있겠죠. 그래서 요까지 끌어당기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라는 건데, 자, 우선은 양동이만 한번 생각해 보자. 로프는 어차피 여기 들어올렸을 때 양동이는 계속 일정하지만 로프는 길이가 달라지니까 양동이를 들어올리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벌킷에 대해서 먼저 관점을 보면 일한 양은 벌킷의 일한 양을 W1으로 보면 이 양은 실제적으로 2kg이니까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가 적용이 되겠죠. 앞에서 이제 중력 가속도는 9.6 미터 퍼 세커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일은 거리는 FD가 될 거고요. 여기 거리는 6m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6F가 될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F는 중력 가속도를 받을 때는 F 이퀄 M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질량이 2kg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니까 9.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총 들어올리는 거리는 6m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19.6에다가 곱하기 6이 가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19.6에다가 6을 곱하면 6636에다가 6954, 7에
117.6 정도가 되겠네요. 117.6 줄 정도가 이제 양동이에 가해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로프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로프는 여기 특정한 위치에서 로프는 실제적으로 중력과 속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로프의 무게는 0.1kg/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6m니까 첫 위치에서는 6m지만 1m 만약에 올라갔다고 한번 보죠. 여기 5m라고 보면 1m 올라가서 여기가 5m라고 보면 실제적으로 이 로프의 무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0.5kg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마다 이제 킬로그램이 다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적당한 위치, X 위치만큼이 있을 때 여기 밧줄의 요 남은 부분은 그럼 길이는 6-x가 되겠죠. 자, 그러면 6-x가 될 거니까 6-x의 킬로그램에다가 이제 중력과 속도를 곱한 게 이제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로프는 X 위치에마다 이제 작용되는 힘이 다르니까 W2일은 인테그럴 0에서 6까지 적분을 할 거고요. 각각의 X 위치에서는 이제 F = MA를 쓰면 힘에다가 X의 dx가 될 거고, 인테그럴 0에서 6까지 F/X는 MA인데 중력과 속도니까 9.8에다가 질량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0.1에다가 곱하기 6-x가 되겠죠. 남은 거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하면 0.98에다가 곱하기 6-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적분을 하면 0.98에다가 괄호 열고 6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x는 0에서 6까지. 자, 뭐 이렇게 적분을 해도 되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바로 적분을 하면 0.49에다가 6-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인 형태로 적분을 해도 되겠네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 적분 구간을 x는 0에서 6까지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6대밤 0일 거고 0대밤 6이니까 그 0.49에다가 곱하기 36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0.49에다가 36을 곱하면 0.49 곱하기 36을 하면 17.64가 되네요. 17.64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총 일한 양은 W1 플러스 W2가 될 거고, 지금 117.6에다가 더하기 17.64가 될 겁니다. 그래서 135.24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버킷에 대해서, 양동이에 대해서 들어 올리는 것은 다이렉트하게 다 올라오니까 중력각도 적용해가지고 2 곱하기 9.8에다가 6m를 곱하면 될 거고요. 밧줄은 올라올 때마다 남은 밧줄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x 위치에서 남은 길이의 밧줄은 6-x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로프의 이제 웨이트를, 길이에 따른 웨이트를 곱하면은 이제 0.1을 곱하면은 우리가 질량 될 거고요. G가 될 거고요. M이 될 거고요. 거기에 가속도 9.8을 곱한 형태가 이제 우리가 force가 되겠죠. force를 이제 0에서 6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개를 더하는 양이 135.24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살펴보면 간략하게
우선은 버킷은 컨스턴트 웨이트를 가지겠죠. 왜냐면 2 곱하기 9.8 이 컨스턴트 웨이트를 가지니까 거리를 곱하면 되겠죠. 거리만큼 곱하는 양이 이제 일한 양이 될 거고요. 버킷이 X 위치에 있을 때 결국 로프의 길이는 6-X가 될 거고요. 남은 로프의 길이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0.1을 곱하면은 우리가 질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은 힘이 될 겁니다. 이 힘을, 그러면 힘이 이제 컨스턴트 폴스가 안 되죠. 베리어블 폴스가 되니까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0에서 6까지. 그러면 총 로프가 일한 거리가 일한 양이 될 거고, 이 두 개를 더한 양이 총 우리가 일한 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를 살펴보죠. 이제 이건 책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다음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원뿔의 탱크인 겁니다. 이제 원뿔 탱크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filled within 2 meter of the top with oil with olive oil이 있다는 겁니다. weighing 0.9 gram per centimeter square. 그 센티미터 3승의 단위로 그리고 그램의 단위로 이제 무게를 가지는 탑에 이제 2m 탑의 2m 내 안에 이제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꼭대가 있는데 여기의 2m 안에 2m 요 안에 즉 이 꼭대기가 지금 현재 10이면 2m 안에 여기 2m 안에 여기까지 이제 뭐가 채워져 있냐면 올리브 오일이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 그럼 총 이제 10m면 8m까지 2m 안에 꼭대기부터 2m 안에 채워졌으니까 8m만큼 이제 올리브 오일이 채워져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how much does it take to pump the oil? 그 오일을 펌프를 해서 이제 어디로? The rim of tank. 그러니까 이 탱크, 이 물탱크, 코니컬 탱크의 이 가장자리, 요 테두리 요까지 이제 펌프를 해서 오일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하냐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것을 끌어올리는 힘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적분을 해주는데 지금 우선 단위 환산을 먼저 살펴보죠. 0.9g이 왜 이제 8820N/m 세제곱이 되냐면 0.9g이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은 그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1000g이 1kg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0.00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1000분의 0.9 kg의 per cm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센티미터를 이제 단위를 환산을 해주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힘이 드는지를 살펴보는데 지금 이거는 질량 단위로 형태로 되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는 100cm가 1m니까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단위로 맞춰주려면 0.01cm에 미터에 이제 세제곱 형태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세제곱센티미터에 이만큼이 들면 여기 단위로 맞춰주면 얼마를 곱해줘야 되나요? 10의 제곱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세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환산을 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환산을 하면 여기에 곱하기 얼마냐면 10의 제곱에 세제곱이니까 6승이 곱해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단위를 약분을 하면 10에 3승을 곱하니까 900kg per 미터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단위가 환산이 될 거고, 그럼 이거는 이제 질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힘으로 바꾸려면 여기는 이제 중력 가속도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힘으로 바꿔주려면 F는 MA 형태로 되니까 900에다가 곱하기 9.8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90 곱하기 98이 될 거고요. 그러면 9800에서 98을 90 곱하기 지금 90 곱하기 98을 하면 8820이 됩니다. 그래서 8820 뉴턴 퍼 미터 세제곱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질량의 형태로서 쓰여진 것이고, 여기서는 힘의 중력 가속도가 곱해진 힘의 형태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820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을 단위를 적당히 이용해서 여기 8m 동안 담겨있는 올리브 오일을 퍼내는데 들여진 이제 일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좀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코닉하게 담겨 있는데 여기가 이제 8m까지 담겨 있고요. 8m까지. 그리고 요까지는 8m고 여기서부터는 10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함수는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x 이퀄 2분의 1y인 겁니다. 이거는 x 이퀄 2분의 1y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 큐브에 여기 두께가 여기에 델타 y 정도 되는 두께에 여기에 있는 부피를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피는 실제적으로 파이에다가 저 반지름 2분의 1에다가 위치 y니까 y의 제곱에다가 델타 y만큼의 이제 부피를 차지하고 있겠죠. 저 부피를 그러면 얼마만큼 들어 올려야 되나요? 여기 부피를 y 위치에서 어떻게 요까지 10까지 올려야 되니까 10-y만큼 끌어올려야 되겠죠. 거리를. 자, 그런데 단위 세제곱미터당 필요한 힘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8820N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미터당 힘의 양에다가 우리가 뭘 곱하나요? 거기에서 필요한 양은 위치 y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 힘이 들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이만큼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이 양은 W는 인테그럴 0에서 어디까지? 8까지 적분을 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각각의 위치, 요 델타 y 위치에서 양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구분 구조법 형태로 썸에 k 이퀄 1에서 n까지 이 0에서 8을 적당히 나눌 거고 요 단위 위치에서 큐브 그 포인트 위치에서 필요한 힘의 양은 당기는데 힘은 8820에다가 거기에 있는 그 위치에서의 그 전체의 질량의 그 세제곱미터의 질량이 그 면적의 그 큐브의 부피의 양은 파이에다가 2분의 1의 y의 제곱에 델타 y만큼 끌어올려야 될 거고요. k라고 쓰죠. 그 다음에 이 양을 얼마만큼 거리를 끌어올려야 되나요?
여기 10만큼, 위치가 y니까 요만큼 10-y만큼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0-y만큼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리미트 취한 게 우리가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바꾸면 8820에다가 파이에다가 4분의 y 제곱에다가 10-y에다가 dy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2205의 파에다가 인테그럴 0에서 8까지 10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3승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205에다가 파이에다가 이거는 3분의 10에다가 y의 3승에 4분의 1에다가 y의 4승에 y는 0에서 8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분을 한 양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적분을 해서 나온 양을 살펴보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4728.977 뭐 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720 한 9 정도가 되겠네요. 뭐 0.1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729 정도가 되는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산수 계산하는 부분은 여기서 처리하면 될 거고요. 우선 요약을 해보면 우선은 단위 큐브당, 그러니까 세제곱 단위 부피당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힘의 양은 8820인 거고요. 그래서 각각 위치에서 필요한 양의 힘은 8820인데 거리를 얼만큼 들어올리냐면 위치가 여기 y에 있을 때 여기에 위치에 있는 요 전체 단위 부피를 구해야 되겠죠. 그 부피는 이제 파이의 2분의 1 y 제곱의 델타 y가 될 거고요. 그럼 이만큼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럼 이만큼을 이제 끌어올리는 양인 거고 우선은 세제곱 단위 부피당 이제 필요한 힘은 8820인데 거리가 얼마만큼 올려야 되냐면 y 위치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리는 이 위에 링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10-y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일한 양은 y 위치에서 일한 양은 8820에 10-y가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피의 양은 이제 파이의 2분의 1에다가 y의 전체 제곱이 전체 제곱의 델타 y가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곱해지는 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델타 y의 위치가 0에서 8까지니까 그 사이를 잘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구분구조법 리만 썸을 하면 되겠죠. 거기서 극한을 취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이제 적분 타입으로 나타날 거고, 이 적분 형태의 타입을 계산을 하면 4729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